공용 서버 붙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우선은 그 컨셉이랑 예전에 써보셨던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어서 바뀐 거 설명을 하고,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요 문서를 이미 TA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그냥 따라만 해도 사실은 할 수는 있는데, 알고 하는 거랑 그냥 무작정 따라하면 또 이상해져. 예전에 다크랑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그 계정 다 나눠졌어요? 어, 돌리고 있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저는 우선은 개념이랑 큰 그림만 보여드릴 거고, 실제로 해보는 거는 나중에 TA 두 분이랑 같이 해서, 아니, 문제 생기면 트러블 슈팅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 상황 봐가지고, 내일 저희 수업 있잖아요. 내일, 만약에 엉망진창이다. 내일 다시 할 테니까, 내일 컴퓨터를 다 들고 오세요. 우선,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자, 그럼 할게요. 우선은 옛날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모티베이션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어, 제가 이제 그거는 설명 다 했잖아요. 저희 컴퓨터, 제 본인 랩탑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빅데이터 다루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공용 서버에 붙어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그 공용 서버가 지금 뭐 16개의 코어가 있고, 512GB 램이 있고, 여기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여기서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뭐 주기론 노폭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 서버가 지금 두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내 컴퓨터에서 그 서버에서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접속을 하려면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SSH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예를 들면은 제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제 컴퓨터잖아요. 제 컴퓨터에서 만약에 그 공용 서버에 붙고 싶으면 제가 지난번에 닫고 설명할 때 지금 모든 컴퓨터에 다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공용 서버에도 주소가 있고 제 컴퓨터 IP 주소가 있는데 공용 서버에 IP 주소를 넣고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컴퓨터 들어갈 때 누군지를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여기다가 SSH라고 쓴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 아이디 쓰고 여러분들 다 아이디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골뱅이 어디로 접속할 건지 여기 뒤에다가 IP 주소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IP 주소가 이제 그 공용 서버의 IP 주소겠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공용 서버 주소가 220.149.109.47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하면 패스워드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이제 공용 서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에도 뭐 파이썬이 있고 뭐 여기에다가 그 뭐 미니컨다 같은 것도 설치하고 주피터 노트북 설치하고 또 여러분들이 배웠던 데스크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제도 하고 할 건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어 서버가 두 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대 이름이 뭐냐면 HGU01이랑 HGU02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40명이 있는데 40명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과제를 내줬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여기가 들어가가지고 CPU 16개 다 사용하고 510GB 램 전부 다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독점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해요. 39명이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죠. 근데 사실 이만큼을 다 쓸 정도의 그런 과제는 아닌데 40명이 동시에서부터 하면은 사실 510이 나누기 40만 해도 몇십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한다고요. 과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수업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 내에서 뭐 예를 들면 전산전자의 홍창민 교수님도 쓰시고 여기 생명과학부의 김아론 교수님도 쓰시고 저희 학부의 다른 교수님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소스를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 그걸 쓸 수 있고 나머지들은 내가 아무리 이걸 잘 사용할 수 있고 뭐 데스크를 뭐 10분 만에 끝낼 수 있어도 리소스 확보를 못 해가지고 과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공용 서버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원래는 안 해요. 밖에 나가면은. 밖에 나가면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쓴 거죠. 썼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쓰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쓰면 안 되니까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 체제가 아닌 형태로 최소한 그런 형태로만 만들어주면은 문제가 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를 한 거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늦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괜찮죠? 그게 모티베이션이에요. 왜 바꿨는지를.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거의 똑같은데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요 약간 다른 것 때문에 엄청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걸 설명을 할 건데 그러려면 우선은 서버의 종류가 이제 구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두 개가 있었죠.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 두 개가 HG 여기 보면은 HG 01, 02가 있단 말이야. 01, 02에 다이렉트로 딱 붙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만큼의 뭐 메모리를 사용하고 이만큼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이만큼 CPU를 사용해서 내가 작업을 하겠다. 근데 독점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나눠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수업할 때는 예를 들면 만약에 20명이면 10명은 무조건 01 붙어라. 나머지 10명은 무조건 02로 붙어라 해가지고 그나마 좀 이렇게 평등하게 나누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만약에 누가 독점하려고 하면 독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HGU 01이랑 02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말로 계산 서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컴퓨트 서버라고 하기도 하고 컴퓨트 노드라고도 불러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이제 뭐를 우리가 추가를 했냐면 여기에 이 검정색으로 표시된 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긴 서버라고 하기도 하고 로긴 노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여기 호스트 네임이라고 해서 HGU COSS 이게 빅데이터 혁신 공유 사업단 그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HGU COSS가 있고 걔 IP 주소가 옛날에 그대로 이제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호스트 네임이 예전처럼 HGU 01, 02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IP 주소를 안 줬단 말이에요. 안 준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죠. 그래서 두 대에서 세 대로 바뀌었는데 두 대는 그대로 컴퓨트 서버, 컴퓨트 노드, 계산 서버고 나머지 하나를 이제 로긴 서버, 로긴 노드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은 아무 데서나 일하면 안 돼요. 우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여기 보면은 로긴 서버가 있고 컴퓨트 서버가 있잖아요. 로긴 서버가 있고 컴퓨터 서버. 그러니까 컴퓨시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막노동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데는 계산 서버여야 돼요. 근데 로긴 서버는 말 그대로 로긴이 뭐예요? 그냥 로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로긴만 하고 거기서는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다 아무 데서 일하지 말라고 표시를 한 이유가 내 컴퓨터에서 처음에 HGU COSS, HGU 코스 여기 로긴 서버에 접속을 하고 실제로 일은 여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HGU01이라는 공인은 제가 IP 주소를 안 알려줬잖아요. 왜 안 알려줬냐면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여기서 SSH 이렇게 해가지고 SSH 해가지고 HGU01 주소를 가지고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없게끔 저희가 막아놨어요. 왜 막아놨냐면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계산 서버에 바로 붙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무조건 로긴 서버에 한번 로긴을 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작업을 할 테니까 내가 HGU 01을 써야 돼, 02를 써야 돼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만약에 여유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리소스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얘네가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리소스를 배정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계산 서버에 바로 못 붙고 무조건 로빙 서버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사실은 어 여기를 이제 방화벽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밖에서는 아예 접속 자체를 못하게끔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제가 한동대학교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동대학교 네트워크 안에 있잖아요. 와이파이로 다 묶여 있잖아요. 한동대학교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경우에는 HGU 코스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SSH를 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접속할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한동대학교 아닌 외부 네트워크로 나가 예를 들면 외부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가르쳐준 SSH 한 다음에 자기 아이디 쓰고 골뱅이 한 다음에 IP 주소를 집어넣으면 접속을 못 해요. 왜냐하면 한동대학교 네트워크 예를 들면 한동대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에다가 방화벽으로 다 쳐놨단 말이에요. 쳐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다 차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용 서버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과제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 무조건 한동대학교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외부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그다음에 뭐 주말에 만약에 뭐 본가에 가신다든지 이러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염려를 잘 해놓으시고 학교 안에서만 접속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인 경우에는 HGU 코스도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도 안 됐고, 그렇죠?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새로 이제 예전이랑 또 다른 게 뭐냐면 LSF라는 그 시스템이 여기 이제 장착이 됐는데 얘가 뭐냐면 이제 일을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해요. 일을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는데 또 특별히 뭐를 하냐면 예전에는 아까 독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그 서버 두 대, 계산 서버 두 대가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먼저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150기가 메모리 다 쓰겠다 하면은 아무런 제재 없이 그래 써 하고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나머지들이 이제 못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LSF라는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어떤 과제를 하고 싶은데 이제부터 복잡해져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고 싶은데 그 과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 과제가 만약에 10기가의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LSF한테 나 10기가의 메모리가 필요하고 CPU는 5개가 필요해. 그 다음에 내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한 5시간 정도 일을 할 거야. 라는 거를 LS한테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면은 얘가 CPU 3개에다가 메모리 10기가, 그 다음에 5시간 쓰려고 하는 사용자가 있네. 그러면 전체 애들을 다 본 다음에 아, 얘한테 이 정도의 리소스를 할당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럼 그때 여러분들한테 리소스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 4, 50명이 동시에 붙어가지고 지금 막 엄청나게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만약 그 리소스를 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그러면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 자원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기 때문에 접속이 아니라 그 작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꾸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LSF한테 여러분들이 필요한 CPU의 개수, 메모리가 얼마 필요하고 몇 시간 동안 내가 작업할 거라는 걸 얘한테 미리 알려주면 얘가 여러분한테 자원을 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원을 배정을 해주는데 지금 자원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HGU01도 있고 HGU02도 있고. 그래서 HGU01에 뭐 512GB 메모리 있고 뭐 16개의 코어가 있고 똑같이 HGU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HGU01이랑 02 두 개를 딱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HGU01에 만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붙어 있고 HGU02에는 만약에 사람이 많이 안 붙어 있으면 얘가 딱 판단을 해가지고 아 얘는 HGU01을 주는 것보다 02에다가 주는 게 훨씬 낫겠다. 왜냐면 그런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얘가 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작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획득을 했어요. 획득을 하면 그다음부터 그 획득한 그 리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GPU 노트북을 하던 뭐 데스크를 하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은 작업들을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리소스 자원 내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면 내가 CPU를 2개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CPU 3개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2개밖에 안 줬기 때문에. 만약에 10기가 메모리를 줬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10기가 메모리를 내가 달라고 해서 LSF가 그 정도 줄 수 있어. 그래서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10기가 아니라 만약 15기가가 필요했어. 근데 내 프로그램이 막 1기가, 2기가, 3기가 막 쓰다 10기가를 넘어가지고 11기가, 12기가 막 쓰잖아요. 그럼 LSF가 안 돼, 너. 하면서 여러분의 그 프로세스를 그냥 죽여버려요. 그 주피로 노트가 막 돌아가다가 10기가 딱 넘어가는 순간에 얘가, 어? 이거 요청한 것보다 너 많이 쓰네? 안 되지, 그럼.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작업들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판단도 잘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그냥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이게 공용 서버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작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이 우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지금 공짜로 다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 안 내고 쓰는 만큼 그 대신에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형평성 있게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괜찮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LSF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작업하기 전에 무조건 LSF한테 나 이거 할 테니까 이거 가능하냐 물어보고 얘가 엄청나게 꼼꼼하게 감시를 하니까 그 감시를 피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저희가 시스템이 완벽하게 안정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TA 말고 이제 서버 관리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서버 관리자가 딱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만약에 한다. 그럼 여러분한테 안 알려주고 그냥 바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프로세스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그 정책에 딱 맞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뭐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리소스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약간 그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시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용어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막노동, 뭐 일, 작업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영어로 이제 보통 그냥 job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job은 직장이 아니라 작업이에요. 나의 태스크, 내가 하려는 작업. 예를 들면 과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job의 성격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어져요, 보통. 그래서 하나는 배치 잡이라고 하고 하나는 인터랙티브 잡이라고 두 개로 보통 나누는데, 뭐가 다르냐면 배치 잡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3시간 걸리는 작업이면은 내가 이 작업 컴퓨터한테 맡겨놓고 여러분들 딴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굳이 3시간 동안에 얘가 알아서 하는데 계속 뭐 모니터링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뭐지 상호작용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너 3시간짜리 작업 내가 줄 테니까 네가 한 다음에 끝나면 결과 나한테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배치 잡이라고 하고, 인터랙티브 잡은 뭐냐면 여러분이랑 컴퓨터랑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상호작용해서 내가 지금 이거 했는데 너 이거 해줘. 그럼 바로 답은 날라오고, 또 이거 해줘 하면 답 날라오고,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말 그대로 인터랙티브한 그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이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주피로 노트북이잖아요. 여러분 한 줄 쓰고 Shift 엔터 누르면 바로 얘가 답을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했으면 이거 뭐 틀렸다, 맞다, 뭐 아니면 오류를 준다든지 결과가 보여준다든지 이러잖아요. 근데 배치 잡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랙티브는 그 사이사이에 계속 여러분들이 컴퓨터랑 상호작용하는 거, 그거를 이제 인터랙티브 잡이라고 하고, 제가 두 개 다 예를 잠깐 보여드리긴 할 텐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 수업에서는 거의 다 인터랙티브 잡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피로 노트북 갖고 거의 다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따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는 것도 내가 여기 공용 수업에 붙어가지고 LSF한테 이러이러한 거 나 하려고 하는데 이만큼의 CPU 줘, 이 메모리 줘 한 다음에 그 리소스 할당을 받으면 거기다가 주피로 노트북 실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붙어가지고 실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그것들 이제 보여드릴 텐데, 배치잡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우선은 LSF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얘한테 내가 이 작업 해도 돼? 그다음에 내가 이만큼 메모리 필요한데 이거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는데 이 LSF랑 관련된 명령어들은 전부 다 B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면 뭐 Bsub, Bjobs, Bkill 이런 식으로 돼서 다 B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Bsub은 말 그대로 이게 submit,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할 건데 너 받아줄 수 있어 하고 여러분들이 잡을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LSF한테. 그러면 걔가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해도 돼?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다음에 B jobs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맡긴 작업들을 얘가 다 보여줘요. 왜냐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동시에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 jobs라고 딱 치면 여러분들이 LSF한테 맡겼던 작업들을 다 보여줘요. 그다음에 아니면 특정 작업의 상세 내역을 나한테 보여줘 하면 보여줘요. 또 그것도 조금 더 보여줄 거고. 그다음에 비킬은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강제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관리자들이 여러분들 작업을 강제로 죽이겠죠. 그때 비킬해서 강제로 죽이겠죠. 그런 스타일로 하고, 그다음에 나도 LSF한테 여러 가지 잡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여기 40명이 동시에 잡을 다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잡이 누구 잡인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B섭을 가지고 내가 잡을 LSF한테 나 이거 해도 돼? 하고 물어보면 만약에 오케이가 되면 오케이가 되는 시점에, 아니, 오케이가 아니라 오케이가 되든 아니든 간에 만약에 LSF한테 내가 B섭 가지고 이런 작업 해도 돼? 물어보는 순간에 얘가 여러분들한테 고유한 잡 아이디를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모든 잡은 다 자기만의 고유한 아이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내 잡 아이디는 예를 들면 3816이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잡을 지금 서밋 했단 말이에요. LSF한테. 그러면 3816이 제 잡 아이디인 거예요. 그러면 이 3816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뭐 CPU를 얼마나 사용하면 이런 것들 다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잡을 죽이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B킬 3816 하면 이제 강제로 죽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B섭을 한 다음에 그 job 아이디를 보통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기억을 꼭 안 하더라도 Bjobs라고 딱 치면은 리스트가 쭉 나올 테니까 보통 대충 알 수 있죠. 그다음에 job에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숫자로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붙이면 job에다 이름을 붙이면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 편하겠죠. 괜찮죠? 네, 그러면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케이. 우선은, 지금 제 그 맥북이란 말이에요. 여기 맥북 터미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선은 그 공용 서버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SSH 한 다음에 제 아이디 쓰고 또 골뱅이 한 다음에 그 공용 서버에서 로긴 서버의 IP 주를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정 받았잖아요. 아이디는 딱 치면은 이제 제 패스워드 넣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해서 딱 접속이 됐죠. 접속이 되면 여기 보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 아이디가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당신은 지금 HGU 코스 로긴 서버에 지금 접속돼 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용 서버에 실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붙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B jobs라고 치면은 제가 여태까지 LSF한테 서밋했던 모든 잡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치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제출을 하면 이제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다가 코드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 마이 코드라고 있죠. 보면 이게 뭐냐면 0부터 10까지 그냥 더하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돌아가면 뭐 0부터 10은 뭐 55인가요? 55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좀 오래 걸리는 잡처럼 해보기 위해서 이 중간에다가 타임.슬립 슬립 1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1 딱 더한 다음에 조금 쉬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면서 또 1 더하고 아니다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하는데 그 중간중간마다 제가 텀을 일부러 준 거예요. 왜냐면 이걸 좀 오래 걸리는 조합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만약에 이렇게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고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루프 돌면서 0 더하기 1은 1 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겠죠. 그러면서 값을 해서 55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런 잡이 뭐 3시간, 6시간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제가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뭐 몇십 초도 안 돼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3시간짜리 잡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상태 유지한 상태로 3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HGU 공용 서버에 붙어가지고 3시간 동안 이게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대로 놔두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터미널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2시간 50분 딱 지났는데 10분만 지나면 끝나는데 만약에 연결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만약에 갑자기 뭐 와이파이가 끊겼다든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내가 다른 장소로 옮겨가야 된다든지 이러면 내가 계속 이거를 모니터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컴퓨터한테 내가 3시간짜리 잡이 있는데 너 이거 맡겨놓을 테니까 네가 한 다음에 나는 컴퓨터 닫고 뭐 딴 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3시간 있다가 딱 봐가지고 너 다 끝났어? 하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잡이 아까 제가 말한 배치죠. 컴퓨터랑 전혀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맡겨놓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끝나면은 나중에 와가지고 다시 컴퓨터 열고 들어가가지고 확인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을 할 때, 이제 배치 작업을 할 때 LSF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 이런 식으로 비섭 한 다음에 내가 LSF한테 이 작업 맡기겠다. 맡길 건데 그 작업이 뭐냐면 파이썬으로 이런 코드를 실행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비스업 한 다음에 파이썬 한 다음에 코드 이름 쓰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LSF한테 이 코드 실행해줘. 그렇죠? 실행해주고 뭐 알맞은 리소스를 그 배정을 해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메모리, 뭐 CPU 개수 아무것도 얘기 안 했잖아요. 리소스에 대해서 전혀 안 얘기하고 그냥 내 잡만 그냥 맡겼잖아요. 왜 그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런 리소스 요구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1기가밖에 안 줘요. 메모리를. 그러니까 만약에 1기가 넘는 작업을 만약에 줬으면 얘가 강제로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5기가, 10기가 하면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이제 써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1기가니까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소스가 확보가 되겠죠. 확보가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뭘 주겠어요? 잡 아이디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실행을 하면 바로 잡 아이디가 38332 지금 이제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비잡스 눌러보면 여기 보면 이제 바뀌었죠. 잡 아이디 3833인데 이게 제 소유고 지금 상태가 현재 돌아가고 있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디에 돌아가고 있어요? 계산 서버 둘 중에 HG02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잡은 제가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마이 코드 다 py.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제출한 시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벌써 끝났잖아요. 근데 이 끝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실제로 정상적으로 그 마이 코드 다 파이가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강제로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코드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막 하다가 그냥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B 잡스한 다음에 마이너스 L 한 다음에 아까 자바 아이디를 써주는 거예요. 3833.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뭐냐면 아까 그냥 B 잡스라고 치면은 내가 여태까지 서밋했던 모든 잡들이 다 리스트업이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정보만 마이너스 L 한 다음에 자바 아이디를 써주면 얘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와요. 상세가 정보가 나오면서 얘가 정상적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강제 종료됐는지 오류가 있어서 오류를 발생하고 죽었는지를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쳐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보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 시간대에 제가 잡 서밋을 했고 그다음에 시작을 했고 여기 보면 done successfully 이렇게 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잡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끝났고 CPU는 0.1초 동안 썼고 그다음에 원 리밋 이것도 조금 설명할 건데 제가 아까 잡 서밋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리소스도 정해줘야 되고 내가 이 잡을 얼마 동안 사용할 건지도 적어줘야 되는데 안 적어줬잖아요. 안 적어줬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한 시간밖에 안 줘. 한 시간을 넘는 만약에 잡으려 하면 강제로 LS가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되고 여기도 보면 램 리밋, 메모리도 1기가밖에 안 줬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뭐 실제로 8메가바이트 사용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배치잡.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얼마나 내가 이거를 사용할 건지 뭐 3시간 할 건지 5시간 할 건지 써줘야 되고 메모리 얼마 필요한지, CPU 몇 개 필요한지, 또 만약에 뭐 AI면 뭐 내가 GPU를 얼마만큼 쓸 건지 이런 거를 다 정해줘야 된다면 그걸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하나 더. 제가 똑같은 명령을 또 실행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코드 또 실행해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비킬 여기 펜딩이라 나왔죠. 펜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얘가 리소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고 비잡스 다시 해보면 이제 런 스테이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서밋을 했는데 펜딩에서 원 스테이스로 만약에 안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안 바뀌는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펜딩 스테이시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요구한 리소스를 LSF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배정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펜딩 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잡이 끝났어. 자기 본인이 하던 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그 리소스를 반환을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만약에 배정을 시킬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달랄 필요가 없이 그냥 LSF가 알아서 그 잡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했던 리소스를 다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배정을 시켜주고 펜딩 스테이시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으로 런 스테이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잡 서밋하고 여러분들 할 거 하면 돼요. 할 거 하고 알아서 나중에 리소스가 어웨일러블이 되면 지가 알아가지고 배정시켜주고 런 스테이시로 바뀌고 실제 프로그램 실행시켜주고 나중에 결과값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벌써 끝났겠죠? 다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펜딩인데 런을 받겠죠. 이때 제가 비킬해서 3835 하면 지금 죽이고 있다고 나오죠. 그다음에 실행해보면 이제 죽여버렸단 말이야. 실제로 제가 3835에서 보면 여기 어떻게 됐어요? Completed accident job killed by owner. 제가 소유자잖아요. 제가 강제로 죽였다고 이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job killed by owner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만약에 kill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요구했던 리소스보다 더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얘가 강제로 죽였거나 LS 받고 죽였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관리자가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죽였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근데 정상적이면 아까처럼 done successfully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죽일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 3시간짜리 일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지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코드 잘못 짰어.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강제로 죽이고 코드 고치고 다시 서밋하면 되니까.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죽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럴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예상하기에 10기가의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10기가바이트 메모리를 여러분들한테 배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조합이 계속 펜딩 스테이트.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도 계속 펜딩 스테이트야.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10기가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뭐 8기가만 필요도 되지 않을까? 그럼 강제로 죽이고 다시 잡서밋 할 때 이번에는 10기가 아니라 8기가만 요청을 하면 8기가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들 펜딩에서 바로 원 스테이지 바뀌겠죠. 뭐 그런 스타일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이제 조금씩 복잡해질 거예요.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얘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그냥 파이썬 해가지고 마이 코드 해서 실행했더니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화면에다가 55라고 딱 출력해 줬잖아요. 결과값을. 왜냐면 제 코드가 빙빙빙빙 돌다가 55까지 다 계산하면 프린트 N 해가지고 50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찍었는데 지금 B 서브로 하면 저 LSF 사용하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잡을 실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냥 컴퓨터 막말로 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터미널 나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나갔단 말이에요.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3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제 컴퓨터에서 다시 그 공용 서버에 로긴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잡이 끝났나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비잡스 했더니 잡 끝났네. 뭐 아까 뭐였죠? 아이디가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어, 뭐였죠? 9시 다시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3837 그렇죠? 돌린 다음에 제가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간 다음에 3시간 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접속했어. 그래서 끝났나 확인해 보려고 봤더니 끝났어요. 근데 3837이었잖아요. 3837 했더니 어, 중간에 꺼졌네요. 왜 중간에 꺼졌을까? 왜 중간에 꺼졌을까? 왜 중간에 꺼졌냐면 제가 비섭 했는데 마이 코드를 실행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마이 코드가 없죠. 네. 없기 때문에 아마 실행하자마자 바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왜냐면 LSF인데 야, 나 마이 코드 다 파일 실행해줘 했는데 얘가 오케이 리소스 딱 배정해서 1기가 메모리 그다음 60분 동안 쓸 수 있어 했는데 실제 마이 코드 실행해 보려니까 마이 코드 다 파일가 없는 거야. 뭐 그냥 죽는 거죠. 어디 있었냐면 원래 여기 있었죠. 요 안에. 음,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했었어야죠. 원래. 다시. 그다음에 다시 나갔다가 38, 38. 네. 던 석세스풀이 됐잖아요. 그죠? 3시간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확인했더니 제대로 끝났는데 55란 답이 없잖아. 작업은 끝났는데 55 더해서 어디 있어? 화면에다 프린트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컴퓨터 다 꺼버리고 했으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배치 잡은 여러분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화면에다가 결과값을 찍어 이런 식으로 프린트 이런 식으로 그런 명령을 쓰면 다 없어져 버려. 그 공중에 다 날아가 버린다. 왜냐면 내가 컴퓨터에서 끌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LSF 형태로 만약에 배치 잡을 한다 그러면 프린트를 안 쓰고 뭐 예를 들면 파일에다가 파일을 열어가지고 파일에다가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로 DB에다 저장한다든지 뭐 이런 스타일로 보통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프로그램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화면에도 보여주고 싶고 LSF로도 실행해보고 싶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LSF 사용할 때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5, 5가 이제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화면에 찍히는 아웃풋을 화면에다 찍지 말고 요 파일에다 네가 알아서 저장해. 이렇게 명령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파이썬 코드 작성할 때 그냥 프린트라고 해도 LSF에 제출한 작업은 화면에 찍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줬기 때문에 화면에 찍히는 걸 자기가 다 캡처를 해가지고 output.txt라는 파일에다 다 저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3시간 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output.txt가 생겼겠죠. 생겼으면 그거 열어보면 그 안에 이제 결과물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릴 테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아까 비잡스 했을 때 닫아버렸네요.
여기 job name이 제가 아무것도 안 정해줬기 때문에 얘가 디폴트로 그냥 내 코드 이름 뭐 잘라가지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job 이름을 줄 수 있어요. 그때가 마이너스 대문자 J 한 다음에 요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업 이름을 써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의 뭐 어사이먼트 3 뭐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요 두 개. 이제 요걸 해볼게요, 이제. 코드가 있죠. 여기다가 제가 bsub 한 다음에 제 작업 이름을 예를 들면 테스트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온 다음에 프린트로 찍히는 모든 그 결과물은 다 캡처해서 파일로 저장을 해. 그래서 그 파일 이름이 아까 뭐 예를 들면 output.txt 그 다음에 잡은 mycode 파일을 실행을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됐죠? bjob 3840. 자, 지금 펜딩인데 이제 돌아가고 있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bjobs -L3840 해보면 이제 done successfully 됐죠. 근데 이제는 제가 LL에서 안에 뭐 있나 파일을 보면 output.txt가 있잖아요. 그쵸? 아까는 없었는데. output.txt 보면 여기 55로 찍혔죠. 55랑 찍힌 것과 더불어 여기 다시 보시면 job 아이디는 3840이었고 그다음에 job 네임은 테스트였고 그다음에 뭐 여기 HG 공유해서 했고 시작은 이때 했는데 여기 끝났고 결과는 뭐 이때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CPU는 얼마나 썼고 메모리 얼마나 썼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프린트했던 결과물들이 밑에 다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괜찮죠? 음.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배치 잡 그다음에 인터랙티브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제일 많이 쓸 건데 인터랙티브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제는 코드가 없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주비로 노트북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하냐면 job 네임을 써주고 제가 테스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dash capital S 그다음에 홈자 S 한 다음에 뒤에다가 dash라고 써주면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해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b sub 한 다음에 어, 뭐 인터랙티브 잡이니까 뭐 예를 들면 i잡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dash 마이너스 s 한 다음에 dash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요거 말고는 제가 써준 게 없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잡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리소스에 관련된 얘기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1기가 메모리 줄 거고 그다음에 시간도 얘기 안 했으니까 60분 여러분한테 줄 거고 CPU 한 개 줄 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면은 또 당연히 자바 아이디를 주겠죠. 자바 아이디를 주는데 요번에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인터랙티브한 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하자마자 여기 보면 3841이 제 자바 아이디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waiting for dispatch 한 다음에 starting on HGU02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바로 HGU02에 그냥 바로 붙어버렸잖아요. 지금 원래는 로긴 서버에 있었는데 지금은 02 서버에 붙어 있죠. 그럼 이 상태는 어떻게 되냐? 이미 여러분이 계산 서버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계산 서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작업을 하면 돼요. 여기서 실제로 뭐 파이썬 해가지고 뭐 아까 그 코드 돌릴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인터랙티브하게 내가 상호작용하면서 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LSF가 여러분의 작업을 지금 감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1기가가 넘어버리면 당연히 죽이겠죠 또. 죽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HGU02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죽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HGU02에서 튕겨져 나가면서 로긴 서버로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밑에다가 터미널 하나 더 열어가지고 똑같이 접속을 했어요, 로긴 서버에. 그래서 bjobs 해보면 나오겠죠. 왜냐하면 요 위에서 지금 제가 계산서에 붙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돌고 있잖아요.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걸 강제로 죽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죽이면,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죽였잖아요, 제가. 강제로 제가 죽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공의에서 튕겨져 나가면서 로긴 서버로 옮겨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제 잡을 죽여서 이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면 LSF가 강제로 죽이고 여러분은 튕겨져 나가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청했던 메모리보다 더 많이 요구하면
튕겨져 나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 잡을 시행을 하면 여러분도 이제는 잘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터미널이 딱 보면 여러분들이 터미널에 익숙하면은 내가 이렇게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대충 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는데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가 지금 벌써 네개잖아요. 왜냐면 내 컴퓨터 있죠? 로긴 서버 있죠? HG0102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알고 있어야지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로긴 서버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0102에다 붙어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검정색 화면 나왔으니까 이게 01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로긴 서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터미널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 맥북일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윈도우즈가 됐던 맥이 됐던 간에 호스트 네임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붙어 있는 그 노드의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터미널 새로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호스트 네임이라고 하면은 여기 HGU MVP 로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 호스트 이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컴퓨터에 지금 붙어져 있는 이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터미널을 열었는데 지금은 맥북 제 이 물리적인 컴퓨터에 지금 터미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만 딱 봐도 아는데 사실 여기서 호스트 네임이라고 쳐보면 이런 식으로 넌 지금 HGU 코스에 지금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제가 빗삽 해가지고 인터랙티브 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HG01에 배정을 해줬죠. 이 상태에서 호스트 네임 해보면 넌 지금 HG01에 있어.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요거 있죠. 이 그 설명서. 이거 따라하다 보면은 제가 이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놨는데 여러분들 헷갈리면은 내가 호스트 네임 딱 쳐보면 이게 어딘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뭐 컨트롤 AD 눌러서 뭐 스크린 세션 밖으로 나온 다음에 엑시 코드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 너는 HGU 코스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해놨는데 실제로 내가 확인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다 한 다음에 호스트 네임 했는데 HGU 01이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설명서에서는 넌 지금 HGU 코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01에 있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이렇게 했으면 나 어디 있어? 그럼 HGU 코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빅데이터 서버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HGU 코스야, HGU 01이야, 02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달러 사인 하나 딱 띵 나오고 그냥 끝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저도 헷갈려요, 이러면. 그럴 때마다 내가 어디에 있지? 그럼 호스트 네임 쳐보면 나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주 유저 프렌들리하게 해놨는데 만약에 클라우드 같은 데 붙으면 그냥 달러 사인 하나 띵 나오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맥북이야, 뭐 공용 서버야, 클라우드에 어디 있는 거 모를 수가 있죠. 클라우드도 컴퓨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호스트 네임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 이거 다 설명했고. 그래서 이거 HG 코스는 로긴 노드고, 0102는 컴퓨 노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Q라는 게 있어요. Q라는 게. Q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BQs라고 치면은 BQs라고 하면 Q가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Q가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클래스 주피터 GPU, 컨테이너 GPU, 노멀 이 Q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알고리즘 수업 배우신 분들 중에서 Q에 대해서 배운 분들 계실 텐데 줄 쓴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40명 있잖아요. 40명이 예를 들면 동시에 LSF한테 나 이거 할 건데 이거 할 건데 이거 할 거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LSF가 여러분들을 순서대로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요청한 애한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을 세우는데 그 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눠놨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주비러 관련된 인터랙티브 작업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줄을 서지 말고 주비러 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줄을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큐 이름을 정해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인터랙티브한 주비를 잡을 하고 싶다. 그럼 큐를 주비러라고 정해주고, 그다음 만약에 내가 컨테이너, 다커 같은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주비러 거기에 줄 쓰지 말고 컨테이너 줄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큐 이름을 컨테이너로 정해주고,
그다음 아무것도 안 정해줬잖아요.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안 정해주면 보통은 노멀로 간단 말이에요. 노멀로 가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얘기 안 해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시간을 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잡을 요청할 때. 나는 아마 이 잡이 한 3시간 걸릴 거야. 그러면 3시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조금 전에 설명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정해주면 여러분들 60분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1시간밖에. 1시간 지나면 강제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내 잡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48시간, 뭐 일주일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주일 걸린다. 뭐 48시간 걸린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지금 작업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놨냐면 여러분들 작업은 24시간을 못 넘게 해놨어요. 제가 강제적으로. 왜냐하면 그것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면 주필 노트북 실행해 놓은 다음에 나 한 달 동안 쓸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LSF가 여러분 할때 할당을 해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한 달 동안에 계속 그 자원을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무조건 24시간 못 넘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내일 이 시간쯤 되면은 강제로 죽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24시간 못 넘게 막아놨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는 지금 그럴 일이 없는데 그냥 예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산전자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 공용 서버를 쓸때 하나의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가 MySQL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4, 50명 된 사람들이 다 거기 붙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한 학기 동안 계속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껐다 키고 뭐 이런 게 없이 실행한 다음에 그냥 한 학기 끝날 때 동안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24시간 동안 지나면은 다 강제적으로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수업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작업하다가 그냥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놨냐면 어떤 특정 사용자가 특정 큐에서 특정 작업을 하면 그 사람은 24시간 넘게, 뭐 맥스 48시간, 뭐 맥스 한 달, 이런 식으로 제가 따로따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줄을 잘 서야 되죠. 네. 주필러 높이나 컨테이너 같은 데 줄을 서면은 24시간 맥스. 딴 데 줄을 서고 여러분들이 특정한 뭐 예를 들면 홍창기 교수님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저희가 그런 제약 없이 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수업은 전부 다 주필러 큐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큐, 요거를 사용을 하면 돼요. 딴 걸 만약에 제가 저나 TA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큐를 사용을 한다. 잡을 사용하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네, 강제로 죽입니다. 네. 그 무조건 주피러 큐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럼 큐를 어떻게 사용하냐? 여기 이제 설명한 대로 뒤에다가 대시 큐 한 다음에 그냥 큐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안 썼기 때문에 노멀이라고 했는데 노멀은 제약이 훨씬 더 많아요. 24시간도 못 써요. 더 짧게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대시 큐 한 다음에 주피러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큐 이름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디폴트 큐가 노멀이라고 됐잖아요. 그 노멀 큐에 지금 제가 줄을 쓴 거예요. 여기 보시면 큐에 노멀이라 나오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잡 하나 또 까먹었다. 하나 설명하고 큐 다시 할게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인터랙티브 잡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HG01에 자동으로 붙여줬죠. 붙여줬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막 작업을 하다가 엑시트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HGU01에 붙어 있다가 바로 전에 붙어 있던 HGU 코스 로긴 서버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LSF가 네가 하던 상호작용했던 인터랙티브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없죠. 바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확인해 보면 그죠. done successfully. 왜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랙티브하게 01에 붙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끝났어 하고 엑시트하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LSF 입장에서 얘 상호작용은 작업 끝났나 보다 하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쓰면 노멀인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시 q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주피를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여기 어떻게 됐어요? q가 주피로 바뀌었죠. 그래서 B잡스 해보면 이제 Q가 주필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용자 아이디를 저희가 다 안단 말이에요. TA나 관리자들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주필러 노트북, 주필러가 아닌 Q에서 만약에 다른 작업을 하면 저희 이제 강제로 죽일 수 있다는 거. Q 괜찮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예를 들면 새치기. 이게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프라이어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만약에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갑자기 해야 돼. 예를 들면 내일 만약에 뭐 그랜트 받아야 되는데 만약 당장 끝나야 돼. 듀가 내일이야. 그럼 여러분들보다 그 일이 좀 더 우선시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가 있으면 예를 들면 원래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줄을 서야 되는데 다 건너뛰고 맨 앞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큐를 쓰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 지났네요. 어, 리소스를 여러분들이 요청할 때 내가 이만큼 필요하다. 이제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요 중간에다가 내가 필요한 리소스 요청 사항을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면 돼요. 근데 명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대시한 다음에 대문자로 W 하면은 이거는 이제 시간, 예상 작업 시간. 만약에 이렇게 쓰면 3시간, 뭐 2 콜론 00 하면 2시간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24시간 넘으면 안 되겠죠? 정말 안 될까요? 해볼까요, 한번? 예를 들면 마이너스 W에서 만약에 없이 하면 예, 주필은 오프고 3시간을 들었네요. 1시간이 아니라. 아까 노멀은 1시간. 주필은 아무것도 안 해도 3시간 여러분한테 주는 거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대시 W 한 다음에 만약에 5시간 달라고 하면 300분, 5시간 주는 거죠. 자, 되고, 오케이. 25시간. 안 되죠. 여러분 24시간 이상을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어 개수는 그냥 한마디로 CPU.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CPU 하나만 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개, 3개, 5개 필요하다. 그러면 대시 n 한 다음에 숫자를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대시 n에서 만약에 3개 줘. 그러면 3개가 만약에 있으면 3개를 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3 곱하기 HGU02 이렇게 나온 게 여러분들이 HGU02에 코어 코어 3개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잡스 해봐도 여기 보면 3 곱하기 HG02라고 나오잖아요. 3개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잖아요. 뭐 아까 눈여겨보신 분은 아셨겠지만 그냥 이렇게 나오죠. HG02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한 개밖에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모리 크기 복잡한데 그냥 이게 그냥 문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4라고 하면 4기가 준다는 얘기고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1기가밖에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R usage mem 이렇게 하면 4기가 맥스 4기가 준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GPU. 근데 여러분들은 GPU 쓸 일이 이 수업에서는 없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뭐 딥러닝 같은 수업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GPU도 나 필요하다. GPU를 요구를 안 하는데 만약에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로 만약에 GPU 사용하겠다 하면 사용 못 해요. 왜냐면 LSF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달라고 무조건 해야지만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이제 주고 예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괜찮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좀 복잡해요. 이게 약간 다커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SSH 터널이라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거 땅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어, 제 컴퓨터가 있죠. 그 다음에 로긴 서버가 있죠. 그 다음에 계산 서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건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주필 노트북 실행 자체를 안 했잖아요, 지금. 그냥 제가 나 인터랙티브 잡 필요해 했더니 줬죠. 터미널. 그래서 거기서 뭐 하다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주필 노트북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필 노트북 보통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주필 랩 이런 식으로 딱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주소에 붙어서 여기 주소에 붙어서 브라우저 여러 가지 여기 붙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지? 퀴즈 3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다커 안에서 돌리는 경우. 근데 그냥 안 되고 막 복잡했잖아요. 뭐 포트 매핑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LSF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원래는 주피로 높이나 주피로 랩을 딱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접속하면 돼. 이렇게 번호를 주는데 IP 주소랑 포트 번호를 주면 여러분들이 그냥 브라우저 열어가지고 보통은 여기 이런 식으로 뭐 127.0.0.1, 88888 해서 접속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주피로 노트북이 어디서 실행이 되냐면 계산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01에서.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방화벽으로 다 막아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붙을 수가 없어요. 방화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로 주필요 노트북이 돌아가긴 하는데 내가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접속을 하려고 하면 접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방화벽에 막혀가지고.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해요? 아까 다커랑 비슷하죠. 다커도 여러분들이 포트 매핑을 안 해주면 안에서는 실제로 주필요 노트북 돌아가는데 브라우저 열어가지고 접속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다커 처음에 다커 런한 다음에 마이너스 P 한 다음에 뭐 8888 콜론 888 해서 매핑 딱 시켜주면 지가 알아서 그다음부터 해줬죠. 그거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작업을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이제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거는 다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SSH 터널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로긴 서버는 아까 SSH로 그냥 바로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동대학교 네트워크 안에 있는 한은. 근데 얘는 방화벽으로 막혀 있어서 SSH로 붙으려고 그러면 이제 못하고 당연히 브라우저로 열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포트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뭐는 되냐면 예를 들면 제가 로긴 서버로 붙었죠. 로긴 서버로 붙은 다음에 로긴 서버에서 똑같이 SSH를 사용을 해서 HGU 01에는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SSH가 여러분한테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사실 얘도 포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포트 22번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포트 22번을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포트 22번을 붙으라고 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열어놨단 말이에요. 왜냐면 터미널로 접속을 해야 되니까. 아까처럼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LSF한테 나 인터랙티브 할 거야. 줘. 했는데 얘가 자동으로 HG02에다가 저를 붙여줬잖아요. 붙여줬는데 만약에 제가 22번 포트를 만약에 강제적으로 막았으면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하게끔 위해서 22번 포트는 제가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SF가 너 HGU02 사용하면 돼. 함과 동시에 22번 포트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을 HG02에다가 자동으로 붙여줬는데 22번 포트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은 거죠. 그리고 열었다는 의미도 엄밀히 말하면 얘가 일로 붙을 때만 22번으로 만약에 접속을 요청을 하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22번 포트를 접속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방화벽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접속해가지고 얘까지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필요 노트북이 포트 22번에서 동작을 하지가 않잖아요. 보통은 뭐 8888번에서 동작한다든지 지금 제가 사용하는 얘는 58,888번에서 주필요 노트북이 지금 동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2번이 열어놨어도 58,888번은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접속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방법이 뭐냐? 이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제가. 제가 만약에 공용 서버 IP 주소 넣고 58,888번을 접속해 하면 얘가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막았으니까 접속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이제 SSH 터널이라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제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제가 아까 드렸던 문서 그냥 따라하면 별 문제 없이 되는데 왜 이걸 하는지를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주필은 높은만 갖고 설명을 하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데스크 할 때, 데스크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필은 노트북이 하나에서 동작하고 데스크는 다른 포트에서 동작한단 말이에요. 주필은 노트북이랑 데스크 그 대시보드가 포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에 있는 대시보드를 액세스하려면 이 포트도 똑같이 막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막혀 있는데 그걸 막혀 있는 걸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SSH 터널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주필요 노트북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SSH 터널을 한번 만들어줬고 데스크에 있는 대시보드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SSH 터널을 또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안 보여준 것뿐이지 뒤에서는 SSH 터널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두 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주필 노트북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복잡해요. 내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공용 서버에서 내가 만약에 주필 노트북이 만약에 58,888번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제 노트북 열어가지고 58,888번에 접속을 해. 하면은 돼야 되는데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로긴 서버에다가 58,888번은 다이렉트로는 못 붙는데 네가 좀 터널을 뚫어줘. 땅굴처럼 터널을 뚫어줘.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만약에 나한테 58,888번으로 뭔가를 하려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게 다커랑 약간 비슷해요. 58,888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뭘 할 거냐면 네가 자동으로 58,888번 요 안에 있는 주필러 노트 58,888번으로 네가 자동으로 연결을 해줘. 요 개념은 다커랑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P 해가지고 뭐 8888 콜론 888 하면 얘가 일로 뭐가 들어오면 요로 연결해줘. 요거 똑같은데 지금 문제는 단순히 포트 매핑만 갖고 안 되는 게 요 포트를 제가 막아놨잖아요. 지금 강제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방화벽으로. 그러니까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22번 포트 말고는 절대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SSH 터널을 세팅하면 얘가 무슨 작업을 해주냐면 58,888번으로 누가 액세스를 하려고 하면 HGU01에 58,888번으로 네가 전달을 해주긴 해주는데 그냥 전달해주면 방화벽 때문에 막히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냥 전달해주지 말고 SSH 22번 포트는 열려 있으니까 거기로 이거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우선 여기까지 접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8,888번으로 전달을 해줘. 이걸 해주는 게 SSH 터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2번 포트, 겉에서 보면 그냥 22번 포트인데 안에 실제로 보면은 58,888번으로 전달되는 그 트래픽이 그 안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어 자체가 터널인 거예요. 터널. 터널 22번 터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는 사실은 22번이 아닌 다른 트래픽이 그 안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트래픽이 사실 58,888번으로 진행되는 트래픽인 거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 그냥 22번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 안에 다 까보면 58,888번으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SSH 터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팅을 해주면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시보드는 또 다른 포트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대시보드도 똑같이 22번 포트를 속여가지고 그 안으로 그 대시보드에 접속하는 그 네트워크 그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SSH 터널을 세팅을 해주면 이제 된단 말이에요. 괜찮죠?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이제 이거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음, 요거는 제가 HGU01이라는 계산 서버에 주필 노트북 하나만 동작할 때를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0명 있잖아요. 40명이 전부 다 주필 노트북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동시에 만약에 HGU01에서 나도 주필 노트북 58,888번 사용할 거야. 나도 58,880번. 나도 58,800번. 이렇게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포트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프로세스는 하나의 포트밖에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동일한 포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눠줬나요? 계정 정보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만 하는 포트 범위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포트 번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어, 예를 들면은 뭐 누구는 뭐 5만 1000부터 5만 1004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누구는 5만 2000에서 5만 2004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 주필 노트북도 실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SSH 터널 세팅할 때도 그 범위 안에서 세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5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필 노트북에서 하나 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데스크 대시보드에서 하나 쓰고 그럼 두 개면 사실은 여러분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두 개만 가지고도. 근데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5개씩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수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나한테 배정받은 포트만 가지고 주필 노트북을 사용하시고 데스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100번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번을 사용하려고 딱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100번을 나의 허락도 안 받고 만약에 100번을 썼다. 그럼 제가 100번 쓰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사람은 쓰고 있는데 저가 안 되겠죠. 근데 100번 저한테 배정된 거니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분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배정돼 있는 포트 안에서만 잘 준수를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제가 포트를 이제 5개씩 다 드린 거예요. 그 안에서 사용을 하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실제로 해보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필요 놓고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음. 처음에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설명서를 읽어보면 여기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 아이디랑 저만 사용할 수 있는 포트를 지금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JY1000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아이디를 사용하면 되고 58,888번은 제가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배정된 포트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선 이렇게 접속을 하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 쓰면 되겠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패스워드를 접속하자마자 패스워드를 바꿔야 돼요. 그거 알려드렸어요? 응. 패스워드를 무조건 바꿔야 돼요. 바꾸고 그 다음에 접속됐죠. 그러면 제가 이제 로긴 서버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로긴 서버 붙어 있는 상태에서 뭘 했냐면 여기 보면 인터랙티브 잡을 LSF한테 서밋하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인터랙티브 잡이고 그 다음에 큐 이름은 주피로고 예를 들면 저는 시간을 4시간 달라고 했고 그 다음 메모리 이런 거 표시 안 했기 때문에 1, 2갑밖에 안 주겠죠. 근데 우선은 뭐 저는 그냥 데모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딱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HGU01에다가 런스테이스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HGU01에다 저를 붙여줬잖아요. 그렇죠? 붙여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 자바 아이디가 뭐냐면 3858 이렇게 기억하라고 나온 거죠. 3858 기억하고 그다음 실제로 어떤 계산 서버에 붙어 있는지도 기억하라고 했는데 B잡 쳐보면 사실 나오죠. 저는 01번에 지금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필 노트북 실행을 하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주필 노트북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필 노트북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파이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통 그 가상 개발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가 미니콘다를 이제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작업은 이제 나중에 TA랑 같이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벌써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미니콘다도 설치가 돼 있고 가상 환경도 다 설치가 돼 있고 주피로 노트북도 다 설치가 돼 있고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미니콘다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작업들을 이제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스크린은 뭐냐면 어 설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해서티한테 설명을 해놨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만약에 뭐 전산전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주피로 노트북을 딱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제 맥북에서 그냥 실행을 하면 바로 실행하자마자 바로 브라우저가 딱 열리면서 주피로 노트북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공용 서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코드 바로 안 됐잖아요.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옵션을 줄 때 노 브라우저라고 치면은 바로 실행이 안 돼요. 어차피 실행돼도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칠 때 딱 치면 어떻게 되냐면 주피로 노트북이 서버잖아요. 서버기 때문에 실행이 쭈쭈쭈 된 다음에 그냥 딱 멈춰 있단 말이에요. 멈춰 있어서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왜냐면 프롬프트를 여러분한테 돌려주지가 않기 때문에 이 뒤에 계속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입력을 못 한단 말이에요.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요 스크린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가상의 화면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상화면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냐면 윈, 어, 윈도우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화면을 딱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데스크탑 1, 2, 3 이렇게 가상의 환경 화면은 실제 물리적인 화면은 하나인데 실제로 2번에 가면은 2번도 지금 있잖아요. 그쵸? 1번에 갈 수도 있고 뭐 3번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스크린이 리눅스에서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딱 가면은 화면 하나밖에 없는데 화면 하나 더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서 제가 딴짓을 할 수 있겠죠. 딴짓 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싶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맥에서는 지금 제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커맨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스크린인데 우선은 대충 그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고 요거는 이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상의 스크린 하나 더 만들어 주는데 그 가상의 스크린 이름을 노트북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일 거야. 그래서 딱 해주면
얘가 가상이 하나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가 이제 미니 콘다를 벌써 다 실행을 했고 주피로 노트북도 다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콘다 액티베이트해서 데브 해보면 요 안에 이제 주피로 노트북이 저는 벌써 설치를 했어요. 이걸 이따가 TA랑 같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바꿔야 될 게 뭐냐면 58,888번에서 주비로 노트북을 실행을 했는데 58,888번은 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5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포트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실행을 하면 제 주필 노트북이 좀 이상한가 봐요, 지금. 근데 주필 랩이나 주필 노트북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 주필 노트북이 뭔가 이상한가 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여기 보면 뭐 127.0.0.1, 58,888번 토큰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접속을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누르면 보통 때는 원래 돼야 되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막아놨으니까. 막아놨고 이 127.0.0.1도 사실은 이게 뭐예요? 제 물리적인 컴퓨터를 나타내는데 사실은 물리적인 컴퓨터 주필 노트북이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지금? HGU02에 있는 계산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는데 당연히 127.0.0.이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요거를 기억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다시 써야 되니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컨트롤 AD 해서 나오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여기서 컨트롤 AD에서 나오면 아까로 다시 돌아왔죠. 이게 이제 지금 가상 서버. 사실은 제가 주필요 노트북 죽인 게 아니에요. 지금 뒤에 가상 스크린에서 지금 주필요 노트북이 아직도 동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 스크린만 딱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크린 LS라고 하면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가상의 스크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시 붙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 가고 싶다. 그러면 아까 지금 실행한 거 그대로 있잖아요. 안 죽고 주필요 노트북 그냥 돌고 있잖아요. 컨트롤 AD 누르면 다시 나오고 또 가고 싶으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터미널에서 화면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주비로 노트북 돌리고 나머지 한쪽에서는 딴 짓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다음에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얘가 오케이 컨트롤 AD 눌러서 스크린 밖으로 나온 다음에 엑싯을 실행을 한 다음에 HGU 코스를 밖으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HGU 02에 있죠. 이 상태에서 엑싯하면 HG 코스로 나왔죠. 나왔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터랙티브 쉘에서 내가 자동으로 붙었다가 엑시트에서 나오면 원래는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죽었냐?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들어갔을 때 주피로 노트북 실행하고 안 끈 상태에서 잠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LSF가 그거를 똑똑하게 알고 있어요. 아, 얘가 인터랙티브 잡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냥 완전히 나온 게 아니라 아직도 여기서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동작하고 있구나. 근데 그 프로세스가 주피로 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똑똑하게 알고 안 죽이고 그냥 가만히 놔두죠.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SSH 터널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붙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터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산 서버 01에 주피를 랩이 동작할 수도 있고 02에서 동작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LSF가 여러분들한테 랜덤하게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여기 보면 그래서 아까 기억하라고 했는데 지금 02에 있잖아요. 02에 있으니까 제가 터널을 만들어 줄 때 누군가가 58,888번으로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 하면 네가 HGU 02에 58,888번으로 네가 토스를 해줘. 근데 토스를 할 때 그냥 하면 막히니까 SSH 포트 22번 통과해가지고 전달해줘. 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패스워드 물어보죠. 치고 그럼 그냥 이대로 멈춰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요거를 죽이지 말고 계속 열어두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터널이 박살이 나겠죠. 터널이 박살이 나면 못 들어가죠. 터널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죽이지 말라고. 만약에 여러분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럼 죽여도 돼요. 근데 지금은 계속 접속을 해야 되니까 계속 열어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하라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요 그림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여기 있고 로긴 서버는 여기 있고 주필은 오픈 여기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브라우저 띄워가지고 이렇게 통과해서 터널 통과해서 여기까지 접속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요대로 치면 되는데 58,888번은 제가 사용하는 거니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셔야 되고 그다음 토큰도 매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이유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 지금 미리 띄워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주소만 바꾸면 되겠죠. 20149 109 47 붙죠. 붙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다이렉트로 붙은 게 아니라 로긴 서버를 한번 거쳐가지고 터널을 한번 거쳐가지고 계산 서버에 있는 주피로 노프에 지금 붙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작업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죽이는 것도 해야 되는구나. 음.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터널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주피로 노트북도 돌아가고 있고, 가상 스크린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LSF에서 잡도 줬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그걸 깔끔하게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방법을 요 뒤에다 써놨는데, 예를 들면 우선 첫 번째로 SSH 터널을 먼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면 지금 터널이 지금 동작하고 있죠.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접속이 됐죠. 근데 만약에 터널을 제가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면 어떻게 돼요? 터널이 끊기니까 주피로 노트북이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리프레시 해도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터널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터널을 먼저 죽이고, 터널 죽였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주피로 노트북도 죽여야 되고, 가상 스크린도 죽여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제가 지금 터널만 죽였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HGU 코스 로긴 서버에 붙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 SSH를 사용을 해서 컴퓨터 노드에 접속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컴퓨터 노드가 이제 계산 서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주피로 노트북이 지금 공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이에 접속을 해야 돼요.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SSH 한 다음에 HG02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때는 왜 이것만 쳐면 되냐면 원래는 원래대로 하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이디 써주고 그 다음에 IP 주소 다 적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긴 서버는 이 계산 서버들이랑 같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거 다 안 써주고 그냥 SSH, HG02만 해도 접속이 되고 이미 여러분이 여러분들 아이디로 접속을 해 있기 때문에 아이디도 생략할 수 있어요. 만약 생략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를 지가 알아서 그냥 이 아이디겠거니 하고 해준단 말이에요. 해보면 이제 붙었죠. HG02에 붙었죠. 그 다음에 아까 가상 화면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거. 그쵸? 요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R 해서 노트북. 여기 제가 써놨죠. 여기 보면. 마이너스 R 노트북. 그러면 이 얘기는 노트북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 그 가상의 스크린으로 들어가. 이 얘기인데 들어갔더니 지금 동작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실행해놨던 주피로 노트북. 이걸 이제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죽이려고 컨트롤 C 누르고 죽일래? 네, 죽일래. 하면 죽었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HG02에 있잖아요. 그쵸? 02에 있고 주피로 노트북이 이제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엑싯을 사용해서 가상화면에서 나와라. 그래서 가상화면에 나왔더니 가상화면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젠 다시 해보면 가상화면이 없죠,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또 엑싯을 하면 지금은 02에 붙어 있는데 지금 엑싯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긴 서버로 나오겠죠. 나옴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 02에서 동작하던 주피로 노트북 스크린 세션 이런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사용했던 프로세스가 여기서 동작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LSF가 생각하기에 아까 제가 인터랙티브 잡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동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LSF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요청했던 그 잡을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B잡스 해보면 없잖아요. 벌써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게 아마 자동으로 죽였을 거다라고 써놨는데 만약에 안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B킬 해가지고 여러분이 강제로 죽이면 되죠. 그래서 B잡스 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끝. 깔끔하게 다 끝나. 그래서 여러분이 뭐 LSF 잡, 뭐 스크린, 뭐 주피로 노트북, 뭐 터널, 뭐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깔끔하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왜 깔끔하게 끝내라고 하냐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터널을 아까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터널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터널 만들고 작업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정상적으로 종료를 안 하고 다음날 와가지고 다시 작업 연장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걸 차례차례 따라를 하는데 터널을 제가 강제로 안 죽였잖아요. 만약에 안 죽였으면 지금 동작하고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와가지고 터널 또 만들려고 하면 지네끼리 또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에 만들었던 거랑 아마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포트를 지금 사용할 거 있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내가 전에 거를 제대로 죽였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죽였는데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을 도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TA나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이제 강제로 죽여줄게요. 괜찮죠? 전 끝났습니다. 음.